안녕하세요. 마을미디어 TMI 황원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걸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가젤 라디오가요, 지금까지 어떤 뭐 법인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가지지 못한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 되는 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약간 등기 뭐 이런 것들의 법적인 과정, 행정적인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만 하면 저희 가젤 라디오도 이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체 라디오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정책 시행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어떤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영리 법인이 되려고 했었고, 이번에 좀 비영리 법인이 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올해 말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좀 내딛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네, 박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네 라디오로 보여드리는 퍼블릭 액세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 동네 라디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젤 라디오 PD 역할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시민 PD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라디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동네 라디오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면서 우리가 고민할 지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네, 전체 서울에 있는 라디오 중에서 동시간대 2위입니다. 이것도 박수 쳐야 되나요? 1위는 CBS의 프로그램이고요. 2위가 TBS가 2위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방송국, 서울에서 들으시는 라디오 방송국 중에서 약 한 120몇 위, 130몇 위, 이 정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굉장히 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전체에서 100위대를 차지한 거죠. 100위대 중반. 예.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예. 우리 동네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BS 교통방송 95.1MHz에서 하는 방송이고요. 시작은 2019년도 2월 25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분씩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6월 22일인데 6월 22일 현재 방송은 338회 방송이 되었습니다. TBS에서도 이렇게 귀경방송, 귀경특집방송, 귀향특집방송 이런 명절 때 이런 때를 제외하고 선거 방송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방송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송인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좀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게 형식적인 소개는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 라디오는 가장 큰 특징은 서울에 있는 혹은 경기도에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의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의 소식을 취재해서 전달한다. 의의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퍼블릭 액세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활동가들은 제작을 해서 완성본을 갖다 내면 방송국에서는 이거를 틀지 말지 판단하고 틀기도 하고 안 틀기도 하고, 혹은 편집해달라고 했다가 겁나게 싸우기도 하고, 옛날에 싸우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 편집이 예를 들면 한 4초, 5초 편집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우리 활동가들은 우리의 편집권을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제가 볼 땐 그것까지 굳이 편집을 했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었는데, 굉장히 어쨌든 좀 첨예한
긴장 관계 이런 것을 유지하기도 했었던 그런 것들이 퍼블릭 액세스였는데 TBS 교통방송의 우리 동네 라디오는 약간 그런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퍼블릭 액세스라고 했던 거는 완성본을 우리는 가져갑니다. 방송국에. 예를 들면 활동가들이 가져가고요. 방송국은 이걸 받아서 쓸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소극적인 관계죠. 내고 쓸지 말지 판단하고 방송하고. 이 둘이 서로 만나거나 둘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서로 같이 기획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뭐 온라인에서 그냥 다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뭐 이런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저희가 내보기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이죠. 온라인으로 그냥 보내면 받아서 된다 안 됐다 연락 오고 됐으면 채택료 보내주고 끝. 그거 말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지점은 이런 거죠. 우리 활동가들이 방송을 준비를 하고 취재를 하고 대본을 쓰면 어느 정도 대본에 대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편집을 서로 같이 의논해서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냐에 대한 판단은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많은 경우는 이 둘이 협치 관계에 좀 놓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라디오 같은 경우는 뭐 제작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TBS 교통방송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그 녹음을 하는 장소에 많은 경우 작가가 와서 함께 대본을 이렇게 완성을 해줬던 도와줬던 작가가 와서 녹음하는 장소에 같이 있고요. TBS PD가 와서 엔지니어를 봐줍니다. 그리고 시민 PD는 저도 녹음할 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소위 말하는 도우미가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와서 방송을 하는 거죠. 진행자도 마을 미디어 활동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마을 미디어 활동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조금 더 이렇게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과거의 소극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템에도 조금씩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의 설계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네 라디오를 소개하는 이유는 TBS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송국들이 있고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안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과거와 다른 퍼블릭 액세스. 지금도 라디오 그렇게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녹음을 해서 완본을 갖다 주면 방송국에서는 그걸 보고 채택을 할지 말지 판단해서 틀어주는 이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송국에서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는 그 방송국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가면서 함께 내용을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참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과정이 그런 고민들이 좀 녹아난 것이 우리 동네 라디오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네 라디오의 의의는 여기까지인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 동네 라디오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경우 이게 우리 동네 라디오라는 것은 다 구 단위별로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하거든요.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옆에 은평구면 은평구, 마포구면 마포구 이런 식의 어떤 지자체, 기초 지자체 단위별로 소개를 어떤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멀리 있는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이 서대문구 소식을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나와 서대문구의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만 시선과 시각을 달리하면 굉장히 우리 동네 라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저희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캣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몇 번 나와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강서구 분들도 나오셨고요, 동대문구 분들도 나오셨고요. 이렇게 몇 군데 동네에서 나와서 우리 동네의 어떤 길고양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걸 들었을 때, 그 방송을 들으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아, 양천구가 그래? 양천구가 그래? 강서구가 그래? 동대문구가 그래? 그럼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지?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잘 되는 구가 있다면 그 구의 어떤 모델을 우리 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혹은 저 동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동네도 혹시 그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 저는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동네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의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장 저희 유튜브 중에 몇 구에 사십니까? 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 그 서대문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를 했더니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홍은동이 재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는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냥 나도 다른 동네 소식이야, 이렇게 끝이 아니라, 사실상 그 동네의 소식이 우리 동네와 비교했을 때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동네 라디오랄지 이런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약간의 오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냐면은 보세요, 작가가 있고 TBS PD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방송은 TBS 건가? 우리 게 아닌 것 같아, 최종 책임은 TBS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최종 결정은 저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열심히 준비하고 취재하고 대본 쓰고 해서 가지고 갔지만, 내가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오버됐다랄지, 뭐 뭔가 상황에서 좀 예민하게 어떤 뭐 편집을 해야 된다랄지 이럴 때 결국 최종 결정은 TBS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우리 동네 라디오의 주인은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입니다.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종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3명의 도우미가 붙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미디어, 우리 동네 라디오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TBS PD, 작가, 저 같은 시민 PD가 도우미로서 붙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이런 사람들이 메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초대해서 초대 손님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의 주체와 객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주신다면, 저는 아마 우리 그 동네 라디오를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동네 라디오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의 고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방송이고 결국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 최종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 라디오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 일단은 이름 붙인 것이 수도권의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의 소식을 전달한다, 이것이 메인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은 열려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우리 동네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구성과 획기적인 방식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건 정말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획기적인 방식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기존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기 때문에 뭔가 기존과 다른데? 라고 하면서 헷갈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퍼블릭 액세스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뭐 이렇게 그냥 TBS에서 하는 방송에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내용을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찾아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의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미디어 활동가이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뭐 당장 출연이 어렵더라도 차차차차차차 준비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또 많이 봅니다. 동시간대 2위라고 했죠. 동시간대 1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십니다. 좀 더 관심을 우리가 함께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무게를 의식을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송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듣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기꺼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황우환의 마을 미디어 TMI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